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5월 6일 오타와 세네터즈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중계 NHL 분석. 세네터스는 올 시즌 20승에 그쳤지만 지난 8경기 중 6승을 거두어 다음 시즌을 위한 높은 약속과 함께 시즌을 끝냈다. 젊은 스케이트 선수들은 21살의 포워드 브래디 타카추크와 조시 노리스가 이번 시즌에 31골을 합작했고 22살의 드레이크 베터스는 이번 시즌에 17골을 넣었다. 어린 스케이트 선수들이 얼음의 공격적 끝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동안 수비는 경기당 3.4골을 허용하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니키타 자이체프와 아르템 주부가 161개의 블로킹 슈팅을 합작한 반면 나머지 유닛은 부진한 플레이를 펼쳤고 홀수 러시와 수비존에서 쉴 새 없이 쉬운 골을 허용했다. 게다가 세네터스가 시즌 내내 5개의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골텐딩 유닛은 부상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경기는 시즌 내내 좋은 경기를 펼쳤던 캐나다 팀과 최근 로스디비슨에서 가장 좋은 팀이었던 세네터스 팀의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 캐나다인들이 이 경기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원의원들은 그들의 어린 재능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세너터스는 브래디 타카추크, 드레이크 베터슨, 팀 스투틀이 나머지 젊은 라인업과 끊임없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골밑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원의원들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대 백엔드에서 고전하고 있는 캐나다의 공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세너터스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하고 홈 언더독으로서 그 과정에서 큰 승산이 있다. 세너터스는 시즌 내내 얼음의 수비 끝에서 형편없는 경기를 펼쳤으며 통상적으로 옳은 조치는 상원과의 오버래프팅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원 수비진은 최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의 공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백엔드는 어떠한 공격도 일으키지 못했다. 한편 상원의 젊은 스케이트 선수들은 골대의 뒷면을 몇 번 찾을 수 있어야 하지만 조엘 에드먼슨과 제프 패트리의 수비 듀오는 세너터스가 득점을 올리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언더팀은 두 팀이 빙판 위에서 잘 경기하는 것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월 6일 미네소타 와일드 베가스 골든 나이츠 중계 NHL 분석. 미네소타 와일드 팀은 최근 그들의 마지막 10개의 경기 중 8개를 이기면서 매우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 경기는 월요일 라스베이거스 골든 나이트와의 6대5 승리였다. 닉 보니노는 2골을 넣었고 어시스트를 했다. 조나스 브로딘, 케빈 피알라, 그리고 키릴 케프러조브가 각각 골을 넣었고 도움을 받았으며 조엘 에릭슨 에크도 한 골을 넣었다. 템 텔벗은 32발 중 27발을 막아냈다. 최근 와일드에게 공격이 뜨겁다. 그들은 지난 10경기에서 각각 3골 이상을 득점했다. 경기당 골 8위, 경기당 슈팅 28위, 슈팅 2 득점 효율성 우위다. 키릴 케프러조브는 시즌에서 45점으로 팀을 리드합니다. 와일드팀은 18명의 선수들이 14점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와 골문이 와일드에게 적당하다. 그들은 지난 10경기 중 5경기에서 2골 이하를 내주었다. 경기당 골 득실 11위, 경기당 슈팅 21위, 상대 슈팅 비율 7위. 카포카코네는 2.69 GA와 909 SB%로 15대 7-0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캠 텔버트는 2.57 GA와 918 SB%로 18년 7월 4일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게임은 NHL의 상위팀 중 두 팀이 참가하는 게임이다. 베가스는 현재 74점으로 웨스트 디비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미네소타는 70점으로 웨스트 디비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크게 뒤지지 않는다. 두 팀 모두 지난 10경기 중 8승을 거뒀다. 와일드팀은 이번 시즌에 5경기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기사단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 라스베가스는 미네소타에서 열린 마지막 4번의 회의에서 0대4로 뒤졌다. 홈아이스의 이점을 살려 와일드팀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두 가지 죄목 모두 훌륭했다. 기사단은 시즌 내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0경기 중 9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었다. 경기당 골 3위, 경기당 슈팅 4위, 슈팅 8위, 득점 효율성 1위다. 최근 와일드에게 공격이 뜨겁다. 그들은 지난 10경기에서 각각 3골 이상을 득점했다. 경기당 골 8위, 경기당 슈팅 28위, 슈팅 2 득점 효율성 우위다. 양팀 모두 공격을 클릭하면 높은 점수를 얻는 경기가 될 것이다. 이번 시합에서는 오버가 터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5월 6일 세인트 루이스 블루즈 애나하임 덕스 중계 NHL 분석.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는 이번 시즌에 꽤 좋았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왼쪽 윙어 데이비드 퍼런의 플레이이다. 부상 보고서에는 소수의 선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블루스는 어떻게 하면 케미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퍼런은 올 시즌 승점 50, 15골 35도움에 최근 5경기 출전 8득점을 올리며 승점골 도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애너하임 덕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16분 58초 얼음 위에서 슛을 시도하지 않고 어시스트로 끝냈다. 테로는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패스 선수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시험해볼 때가 될 것이다. 조던 비닝턴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올 시즌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으며 매우 탄탄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비닝턴은 애너하임 덕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20타수 1골을 허용해 16대 14-6으로 자신의 기록을 세웠다. 시즌에는 1083개의 슛 시도에서 98골을 허용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올 시즌 120골을 허용해 리그 20위에 올랐다. 올 시즌까지 118대 155, 76.13%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상대 파워플레이에 고전하고 있다. 덕스는 전체 골에서 리그 최악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수를 더 좋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는 지금까지 더 나은 팀이고 이번 시즌 덕스와의 경기에서 5대2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올 시즌 한 경기에 평균 2.96골을 넣었고 오리들은 한 경기에 평균 2.19골을 넣었다. 우승팀은 이번 매치업에서 마지막 58개의 경기 중 40개를 이겼기 때문에 블루스가 홈에서 퍽다인을 커버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 팀들은 수비에 맞서 많은 슛을 강요하지 않는다. 더 덕스는 한 경기에 5.2골을 평균하고 있는 반면 블루스는 한 경기에 6.4골을 평균하고 있다. 블루스의 총 9골 게임을 빼앗으면 그것은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이 팀들 간의 마지막 8경기에서 언더파가 터졌다. 모두 합쳐서 올해 이 두 선수의 마지막 경기에서 5.5 미만을 기록하십시오. 네 번째 경기입니다. 5월 6일 산호제 샤크스 콜로라도 아발란치 중계 NHL 분석. 마지막 경기에서 샹크스는 5대4로 패한 에이브스와의 경기에서 규정 3분 39초만을 남겨두고 동점골을 내주고 연장 41초 만에 승자를 내주었다. 에반더 케인이 실점하며 2골을 넣었고 마틴 존스 15대 13-43.28 제이가 31타에 5골을 허용했다. 세너제이 센 조서프 코리나어 240 3.21 제이에는 최근 7번의 선발에서 패했고 지난 아부스와의 경기에서 4골을 내준 요제프 코레나르 240 321 제이가 이번 경기에서 콜을 받는다. 케인은 승점, 골, 어시스트에서 샤크스를 앞서며 최근 3경기에서 4골 4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산호세는 한 경기당 평균 2.63골로 리그 23위에 그쳤지만 2경기 모두 졌지만 최근 2경기 모두 7골을 기록했다. 그 팀은 올 시즌 아발란체를 상대로 한 7경기 중 6경기를 졌다. 시즌에는 샹크리가 집에서 10년 11월 3일으로 경기를 한다. 에이브스는 7경기 중 6경기에서 샹크스를 이겼고 웨스트 디비전을 이기기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들은 마지막 3경기에서 12골을 넣었고 모두 산호세와 맞붙었고 그들의 공격은 한 경기에 대한 골에서 리그 2위를 차지한 샤크스의 수비에 맞서 다시 한번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샤크스의 공격은 지난 2경기에서 7골을 넣으며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에 불이 붙었다. 콜로라도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서부 베가스에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본다. 지난 2게임의 총합이 오버가 되었고 그것이 내가 이 게임에서 기대고 있는 선택이다. 이 팀들은 지난 경기에서 9골을 합작했고 에이브스의 공격이 이번 경기에서는 탄탄하겠지만 샤크스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아부스의 골 선발 투수가 유력한 필리프 그루바우어는 앞선 2경기에서 2골만 내준 뒤 지난 경기에서 4골을 내줬다. 그는 가에서 리그 2위를 하고 있고 내가 그를 잘 보는 동안 그는 완봉승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콜로라도의 균형 잡힌 공격이 이번 경기에서 몇 차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여 오버가 선택되는 주된 이유다. 5번째 경기입니다. 5월 6일 캘거리 플레임즈 위니펙 제츠 중계 NHL 분석. 플레임은 제츠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5경기 중 3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5경기에서 4번째 승리를 안겨줄 제츠에 대한 승리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캘거리는 경기당 평균 2.57골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30타에 1골로 경기를 마쳤다. 조니 가우드로가 캘거리의 유일한 골을 넣었고 매튜 티카추크와 크리스토퍼 타네프가 어시스트를 받았다. 캘거리는 한 경기에 2.8골을 내주며 수비적으로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4골을 내줬고 승리를 원한다면 훨씬 더 나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츠는 7연패에 빠졌고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잘 뛰지 못하여 28골을 내주었다. 플레임스가 공격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홈에서 한 경기당 3골을 넘기는 등 좋은 플레이를 펼치며 이번 경기에서 제츠를 상대로 득점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플레임스는 지난 5경기 중 3경기를 이겼고 연장전 동안 11골을 내주며 좋은 수비를 펼쳤다. 제츠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공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7경기에서 10골만을 기록했고 플레임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캘거리를 데리고 여기서 승리를 쟁취하라. 제츠는 경기당 평균 3.02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3.22골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더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
그들은 플레임과의 마지막 3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3.33골을 득점하였다. 플레임스가 홈에서 경기당 2.92골을 내주고 있지만 제츠는 최근 7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42골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플레임스는 한 경기에 2.57골, 집에서 한 경기에 3.13골을 평균하고 있다. 그들은 제츠와의 마지막 3경기에서 한 경기에 2.33골을 평균하였다. 제츠가 원정에서 경기당 2.63골을 내주는 상황에서 플레임스는 득점포를 넘어설 만큼 충분한 골을 넣지 못할 것이다. 6번째 경기입니다. 5월 6일 애리조나 코요테즈와 킹즈 중계 NHL 분석. 애리조나는 로스앤젤레스와 블루스가 애너하임을 꺾고 3경기만을 남겨둔 채 웨스트 디비전의 포스트 시즌 최종 순위에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 5점 뒤지고 있다. 아리조나주는 14개 중 마지막 11개를 잃었다. 애리조나의 가장 큰 문제는 코요테스가 올 시즌 경기당 평균 2.60골에 그치고 최근 5경기 동안 4패, 애리조나는 경기당 평균 2.00골에 그치고 있어 퍽을 골대에 넣는 것이다. 애리조나의 득점 선두는 필 캐셀 18득점이고 오른쪽 윙어 역시 팀 최다인 38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코너 갈런드는 애리조나에서 23개의 어시스트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애리조나 블루라인과 골키퍼는 경기당 평균 3.09골을 허용하고 있고 코요테스가 상대팀에게 80.1%를 무실점으로 잡아 페널티 킬 유닛은 평균적인 수준이었다. 애리조나는 올 시즌 4명의 골키퍼가 시구를 했다. 1위 골키퍼 다하시 쿠에프는 무 1일 3으로 평균 대비 2.58골, 세이브 퍼센티지 한 쌍의 완봉승을 기록했다. 부상보고서 조어던 그로스, 타일러 피트릭, 앤티 랜턴은 모두 무기한 아웃이다. 로스앤젤레스 킹스는 코요테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거의 탈락한 킹스에게 실망스러운 패배를 안겨주는 애리조나 클럽을 이용할 것이다. 애리조나는 세인트루이스를 따라갑니다. 루이 블루스는 승점 5점 차로 3경기밖에 남지 않았다. 애리조나는 3개의 각각을 이겨야 하고 세인트루이스는 마지막 3개의 각각을 잃어야 했다. 애리조나는 마지막 5번 중 4번, 마지막 14번 중 11번을 졌다. 켈빈 피터스는 라행 파이프 간 큰 경기를 생각해내 2골 이하의 애리조나 공격 평균 자책점을 보유하게 된다. 로스앤젤레스와 애리조나는 올 시즌 퍽을 골대에 올려놓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로스앤젤레스는 경기당 평균 2.64골, 애리조나는 경기당 평균 2.60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총계는 아리조나의 마지막 7경기 중 5경기, 코요테의 홈 7경기 중 6경기 그리고 아리조나가 로스앤젤레스와 치른 지난 11경기 중 8경기에서 모두 끝났다.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